저는 대한민국 기후악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악당이 된 지가 좀 꽤 됐습니다. 네. 처음에 그렇게 평가되기 시작한 것이 2016년 네. 박근혜 정부 때 처음으로 이제 기후악당 4개 국가 중에 하나로 대한민국이 들어갔었고요. 그때 국제환경단체에서 네, 국제환경단체에서 그렇게 이제 지목을 했었죠. 그때 주된 이유는 뭐였었냐면은 대한민국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이만큼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해놓고서 그것과 전혀 상반된 정책, 석탄화력 발전소를 신규로 대량 허가를 내주고 또 클린 디젤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경유차를 대폭 늘리고 결국에는 2020년까지 요만큼까지 줄일 거야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거의 30%를 넘게 배출해서 이 목표가 완전히 폐기가 됐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때 기후 악당으로 평가받은 거는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럼 지금의 시점에서도 기후 악당이냐? 저는 사실은 더 나쁜 악당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2016년 이후로 지금까지 오는 동안 많은 국가들이 더 노력하고 발전해서 우리보다 더 진보적인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대한민국은 거의 아직 그 자리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재생에너지 꼴찌인 거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재생에너지 목표를 낮춘 아마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 아닐까 싶고요. 최근 몇 년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안에서 태양광 신규 설치 용량이요. 한 2년 만에 최근에 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런 국가가 아마 전 세계에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원전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하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악이라고 보지 않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들은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단단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높이면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것도 한 30몇 개국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을 퇴보시키고 있는 거는 기후 악당이 맞다, 후진국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스스로가 이제 기후 악당이라고 정의하는 건 좀 부적절한 것 네. 같아요. 어느 정부든 저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또 저탄소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라고 그 진정성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좀 놀랐던 것이 정치권에서는 에너지를 이렇게 선악의 개념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는 편식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재생에너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태양광, 풍력 굉장히 중요하죠. 아리백이라든지 앞으로 2026년부터 시작하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든지 제조업 기반의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국제 통상에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올 거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수 정당, 보수 지지자분들은 대체로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악한 에너지를 보시는 것 같고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은 또 반대입니다. 원전 에너지를 굉장히 악한 에너지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원천도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거든요. 결국에 탄소 중립을 하고 저탄소로 나아가는 데서 있어서는 화력 발전, 석탄 발전의 비중을 낮추고 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 그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저 에너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원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권이 에너지에 대해서 선악의 개념을 볼 것이 아니라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같이 믹스해서 우리가 저탄소로 나가는 데 있어서 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경제 성장을 압축적으로 하면서 탄소 배출을 계속 해왔다. 비결은 외국에서 엄청난 규모의 90%가 넘는 1차 에너지원인 화석 연료를 다 수입해서 이것을 태우고 이것을 제조업에 다 투입해서 경제 성장을 이뤄온 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의 어르신들,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이러한 경제 성장 방식에 너무 익숙한 분들이세요. 그런데 저를 포함한 다음 세대, 우리 20, 30대 세대들은 우리는 기후 위기 세대가 됐다. 어느 순간에 사실 한국 사회에 이 기후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는 기존 정말 기후 문제가 그렇게 심각해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해서 경제 성장 방식을 바꿔야 돼. 여기에 대한 상당히 동의 못하고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2022년대를 사는 우리가 과연 어떠한 경제 성장 경로를 밟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과거의 성장 경로 방식이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 국민적인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계속 세대 간의 생각의 차이만 노정될 뿐이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아리백이다, ESG다, CBAM이다. 이런 것들이 이게 너무 전문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게요. 우리 어르신들의 자녀의 자녀들의 직장 문제고요.
우리의 그냥 기업들이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다 막론하고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문제입니다. 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좀 더 나은 세상,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고 그래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려면 기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법을 찾아내고 생각에 합의를 봐야 되고 예. 세대 간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준비되고 변화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예. 기후 문제로 촉발된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암울한 이런 세상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현재 누가 뭐래도 세계 제1의 제조업 강국입니다. 근데 물건을 만들려면 에너지가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원자력 외에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만들어낸 에너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거의 전량을 수입하고 있는 그런 나라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에너지 빈국인데다가 많은 에너지를 써서 또 제조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또 탄소 배출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탄소 배출 많이 하는 이유가 뭐 국민들이 사치를 해서도 아니고 또 뭐 전기를 아껴 쓰지 않아서도 아니고 우리 정치인들이 국가적으로 탄소 배출 줄이려는 노력을 안 해서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기후 위기 문제는 다 함께 풀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편을 갈라서 이렇게 뭐 기후 악당이라든지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이건 뭐 재생에너지건 어느 쪽으로 가야 이런 담론을 하기에 앞서서 이 몇 퍼센트 되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급격하게 늘려야 하는 시대적인 어떤 그런 소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